우리가 어떤 리듬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갖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대가 당황하게끔 자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워낙 드리블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볼을 뺏겼을 때 한두 번 연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역습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 리듬이 깨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되 수비 숫자는 그래도 이 1차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측면 수비수의 오버랩들을 시켜야 된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두 명이 오버랩을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그재그 형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항상 뭐 이승모 선수가 나갈지 한찬희 선수가 공격적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승우 선수와 함께 센터백 2명 그리고 1명 정도는 항상 수비 가담을 같이 해줄 수 있게 그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같이 커버할 수 있게 그러한 어떤 수비 숫자 확보를 어느 정도 갖춰 놓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실점 위기를 뭐 할 만한 팀은 아니에요. 네. 이 팀 자체가.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제가 저 평가전들이나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요. 지역 방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역 방어를 하면서 앞쪽 가까운 포스트에 포인트가 한 명 있고 가끔 이제 요주의 선수들을 한 2명 정도 맨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하메드 알리 이 선수가 키가 크고요. 다른 선수들도 세트피스에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힘이나 파워들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역 방어를 하는 건 좋은데 지역 방어와 함께 요주의 선수인 모하메드 알리나 몇몇 선수는 맨마킹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미리 싸워줘야 돼요. 거기서 밀어내고 싸워주고 해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돌아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 방어 수비들이 타이밍 놓치면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는 선수들이 좀 밀어낼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세트피스 수비를 타이트하고 집중력 있게 좀 붙어서 잘 해내야 된다. 이게 생각입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은 이제 평가전 이후에 정말 준비하고 있는 수비를 세트플레이에서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와 했을 때는 그 장신의 아구스틴 로헬 수비수 있었잖아요. 로헬 선수 헤딩에 우리가 사실 계속 걸렸었고요. 그리고 세네갈과 했을 때도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들 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사실은 계속 우리가 위기를 노출을 했어요. 그런데 기니의 세트 플레이 패턴을 그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뒤쪽에 나가 있다가 달려 들어오면서 헤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역 방어로만 서 있다 보면은 뒤쪽으로부터 움직이면서 달려드는 선수를 속수무책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어를 기본 틀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처럼 13번의 이 모하메드 알리 카마라라든가 상대의 그 아주 포인트가 되는 달려 들어올 법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맨마킹의 체크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가 있고 뒤쪽에 있다가 코너킥 시에 들어온다는 거 이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수비에서 그 맨마킹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피지컬하게 좀 마킹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잘 해줄 만한 선수들이 정태욱 누가 선수가 있을까요? 해줘야죠. 모하메드 알리 선수는 이제 정태욱 선수가 마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악착같이 붙어서 밀어내야 돼요. 반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악착같이 밀어내서 타이밍 뺏고 들어가지 못하게요. 네, 거기서 몸싸움을 좀 해주고 이 선수들이 우리가 홈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고 뭐 하게 하면 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은 기 살려주면요. 네. 거의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성향도 있어요. 기를 살려주면.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태까지 평가전을 계속 봤을 때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한 장면을 맞이하느냐면은 윙백은 올라간 상황에서 미처 미드필드 쪽에서 이제 수비 전환이 늦어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정태욱 선수나 이상민 선수가 상대에 빠르고 개인기가 있는 윙어들과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 우리 평가전에서 보면 파울이 나와요. 특히 세네갈전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제 우리의 오른쪽 측면 쪽에서의 프리킥을 많이 주면서 사실은 세네갈의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길을 살려준 측면이 있었는데 기니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네갈과 좀 유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의 윙어와 우리의 센터백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경기 운영이 좋은데 단 하나 이거는 있어요. 만약에 0대0 같은 상황으로 돼서 후반전으로 자꾸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초조해질 가능성이 그 상황에서는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0대0 상황이 전반전에 어느 정도 계속 길어진다면 전반전 후반부 정도에 이르러서는 한번
강한 전방 압박을 걸고 뭔가 전반에 한 골 정도를 넣으려는 흐름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막 공격적인 운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전 중후반까지도 골이 안 터지면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는 공격을 좀 세게 해보는 것도, 그래서 전반에 우리가 한 골 정도는 넣고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자, 여태까지 기니의 뭐 강점, 단점, 요주의 선수, 그리고 그 단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지,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부터 나와서는 안 될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아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 멤버들이 입세 이하 선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제 즐기면서 하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즐기는 축구를 신태용 감독이 또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후반 가서는 즐기는 축구를 전반에 하다가 후반 가서는 밸런스가 좀 깨지고 집중력이 좀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요즘 평가전도 그랬고 좀 나오는 편인데요. 상대를 철저히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집중력 있고 즐기는 축구를 같이 병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3점을 따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위까지도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점을 첫 경기에서 안고 시작하는 팀들은 가뿐한 마음으로 이제 2차전, 3차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 3점은 정말 결정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 상대는 아르헨티나, 세 번째 상대 다 힘든 잉글랜드이기 상대들. 때문에 네, 기니전 꼭 무승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1점으로는 절대 안 꼭 됩니다. 3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니와의 경기를 앞두고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선수들 응원도 할 겸 제가 슬로건이 또 열정을 깨워라잖아요. 트리거 더 피버. 제가 하면은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하영 씨라면은 Trigger the fever. Trigger the fever. Trigger, 네. Trigger. 네. 좀 원어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트리거 더 피버 하면은 대한민국 화이팅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선수를 응원합니다. Trigger the fever.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